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더라도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여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월급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다면 걱정과 불안이 따르게 되죠. 때로는 이것이 가정의 불화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대개 순간적이고 더 많은 기쁨이나 즐거움,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은 사실 그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될까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진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돈을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될 뿐이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삶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부자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할지언정 돈 버는 지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돈의 작용 방식을 배워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지식 말이죠. 사람들은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릅니다. 대출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애꿎은 사장을 탓합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직장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상사를 탓하고 적은 월급을 주는 사장을 탓하면서 그저 획기적인 돌파구가 생기기를 바라며 헛되이 기다리다가 삶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절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여기고 상대방을 탓한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써야 할 뿐이죠.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와 사장을 바꾸실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취직을 한들 삶이 달라질까요? 월급 인상을 주장하여 월급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삶이 달라질까요? 그저 눈앞에 조금 더 많은 당근이 생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주변 환경을 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월급이 적다면 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죠. 관심을 기울여 찾다 보면 기회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돈에 대한 지식이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로또 1등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실력으로 부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돈에 대한 지식 없이는 돈은 얼마 안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복권 당첨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살면서 복권 당첨금을 아껴 쓰거나 이 돈을 활용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곧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권에 당첨된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돈을 투자하거나 저축하실 것인가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집과 차를 사고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보고 멋진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와 보고 바라만 보았던 명품도 한번 플렉스 해보고 그러고 싶겠죠. 그렇게 복권 당첨금은 욕망으로 인해 탕진될 거고 가진 돈이 떨어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안 좋은 소비 습관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라고 다를까요? 1923년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대 기업들의 사장들과 은행과 증권거래소 사장, 세계 최고의 주식투자자 등 많은 부를 축적한 9명의 부자들이 모여 있었죠. 이들은 25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를 누리며 평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여기 모인 9명의 부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중 4명은 무일푼으로 생을 마감했고 1명은 미치광이가 되었고 2명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며 나머지 2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마 1929년 증시붕괴와 대공황이 이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시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증시붕괴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는 양적 완화로 인해 급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지금은 긴축 정책으로 인해 증시와 부동산의 역대급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부자가 되고 파산을 하고 있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거센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느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지식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식은 우리에겐 너무나 낯설고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단순한 규칙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하면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일까요? 이 두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산은 여러분들의 지갑에 돈을 넣어줍니다. 반면 부채는 우리의 지갑에서 돈을 빼갑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산을 사면 되고 가난하거나 중산층에 머물고 싶다면 부채를 사면 되죠. 이 아주 간단한 법칙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문적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가르칠 뿐이죠. 우리는 전문 기술을 이용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지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관리하고 오래 보존하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없어 금전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학교를 나와 직장에서 돈을 벌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곧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혼자 살 때와 비슷한 돈으로 둘이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아이를 키우기엔 집이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 꿈의 집을 사기로 결심하죠. 부부가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돈을 모읍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4대 보험과 소득세로 15%에서 35%까지도 떼가게 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사고 나면 재산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납부하고 새 차를 사고 새 가구와 살림살이를 사고 나면 주택 융자와 신용카드 빚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더라도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문제는 가진 돈을 쓰기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부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구매하고 그 자산과 함께 돈을 모아 또 다른 자산을 구매한다면 나중에는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죠.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만들어내는 부채가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세금을 통해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대출을 통해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곧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죠. 학교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사업을 돕고 남들이 부자가 되는데 평생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실 수입이 아니라 자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채가 아닌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더라도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들은 수입이 아닌 수입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리고 나서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심과 나의 사업을 키운다는 열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직장을 포기함에 있어 따르는 기회비용까지 더해져 리스크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겠죠.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사업이란 수입이 아닌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며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는 것 또한 사업입니다. 월급을 모아서 산 자산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수입을 안겨주게 되겠죠. 이것은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부채를 사 재정적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 자산을 구매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자산을 사야 할까요? 이 책에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7가지의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관리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식과 채권입니다. 네 번째는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이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단어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음과 차용증,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죠. 여섯 번째는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마지막 7번째는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입니다. 이 7가지의 자산 중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자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산을 구매해놓고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분야의 자산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산에 돈을 넣고 나면 절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돈은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쉴 틈 없이 당신을 위해 일을 합니다. 세상 어떤 직원도 당신을 위해 이렇게 일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주 훌륭한 직원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현금 흐름이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은 사치를 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들과 가난한 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사치품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사치품을 사지 않고 자산을 구매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 사치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산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금을 내고 계실 겁니다. 이 세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나요? 세금이 처음 생겨난 1800년대에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가난한 이들에게서도 세금을 징수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가요?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겁니다. 매번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헷갈려 인터넷을 뒤지게 되죠. 반면 부자들은 이 세금을 줄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바로 기업인데요. 정부는 각종 세금법을 이용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게 주를 이루죠. 이 기업을 통해서 세금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돈을 벌면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에서 지출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기업은 다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쓴 다음 남은 금액에서 세금을 내죠. 연봉이 1억인 사람의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약 8천만 원이 안 됩니다. 21.7%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의 세율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13.5%,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7%입니다. 비슷해 보이나요? 여러분들은 월급을 만져보기도 전에 세금이 빠져나가죠. 하지만 기업은 세금을 내기 전에 원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을 먼저 한 후 맨 마지막에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온전히 받아 자신에게 투자하고 생활비를 지출한 후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죠. 이렇게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부자들은 돈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부루마블 해보셨나요? 아니면 모두의 마블도 좋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해보았을 텐데요. 사실 이 부루마블은 아주 경제적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죠. 이 게임에서는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월급을 줍니다. 하지만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 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땅을 구매해 건물을 세우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이 땅을 밟게 될 때 통행세를 내야 합니다. 알아차리셨나요? 부루마블의 땅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통행세는 현금 흐름이죠. 제가 그 땅에 서 있지 않아도 알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현금 흐름을 이용해 또 다른 땅을 구매합니다. 그렇게 부는 극대화되죠. 반면 땅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산이 없어 지출만을 하며 적은 월급으로 연명하다가 황금 열쇠 같은 행운만을 기다리며 행운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면서 앉아있을 뿐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구매하는 대신 부채를 구매해서 지출을 늘리고 행운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자산을 구매하실 겁니다. 어떤 자산을 구매하실 건가요? 주식을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어떤 주식을 구매해야 할까요? 가치투자, 배당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떠드는 종목, 부동산을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무엇을 사야 할까요? 친구가 앞으로 호재가 있을 거라는 지역, 어느 유튜버가 칭찬하는 오피스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식이 없습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독점은 곧 돈이 됩니다. 이 지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저축하고 저축한 돈의 이자를 또다시 세금을 떼고 받으며 모으는 것과 시간을 들여 지식을 쌓아 자산을 늘리는 것, 어느 것이 더 빠르게 부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전자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면 많은 부자들은 후자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기회 또한 이미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요? 하락과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것들을 구매한다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다수의 사람들과 행동한다면 절대로 소수의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곧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를 뜻합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IMF, 닷컴 버블,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이 단어들은 부자들에게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박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를 보내주어도 좋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다시 찾아오니까요. 6번째,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여러분들은 월급날을 기대하며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월급을 기다리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진 능력에 비해 훨씬 적은 돈을 벌고 계시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세일즈나 마케팅 기술 같은 다른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이 책을 쓴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문적인 작가보다 글을 잘 쓸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전문적인 작가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란 글을 가장 잘 쓰는 작가가 아닌 책을 가장 잘 파는 작가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마라 라는 책과 교육의 경제학, 이 두 책 중 어떤 책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자에 눈길이 가는데요. 이 두 책은 내용이 같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자의 제목이 더 잘 팔릴 것 같아 이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는 것보다는 사업 시스템이나 마케팅 같은 모르는 것을 배워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기요사키는 젊은이들이 돈을 보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를 보고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선택의 길이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월급과 저축으로 부자 될 수 없는 이유 6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 부채와 자산의 차이, 그리고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 부자들이 기업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그리고 부자들이 돈을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돈이 아닌 교훈을 얻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